자, 독일 상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탈리아에서 나타났던 파시즘에 빗대어서 당시 독일에서 나타났던 그 주의를 나치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독일의 나치즘은 왜 나오게 됐냐? 이런 상황이었어요. 바이마르 공화국이 있었습니다. 정치 이념적으로는 참 완성도가 높은 정치 형태라고 했었죠. 그런데 막대한 전쟁 배상금을 치렀어야만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전쟁 배상금을 찍어주려면 어떻게? 돈을 많이 찍어내는 거야. 돈을 많이 찍어내면 어떻게 되죠? 물가가 그냥 미친 듯이 상승하게 돼요. 어마어마한 물가 상승을 맛보게 됩니다. 이때 그 1920년대 당시에 독일의 물가를 막 이렇게 평가하잖아요. 책을 사러 한 사람이 들어갔습니다. 이 책 얼마입니까? 10,000원입니다. 10,000원이요? 10,000원 좀 비싸지 않나? 하고 한 30분 고민을 했어요. 이 책 주세요 하고 10,000원 딱 내밀었더니 그 직원이 얘기합니다.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아까 10,000원이라며요. 하하, 아직 우리 상황을 잘 모르시는구나. 30분이나 지났지 않았습니까? 30분 지났으면 그만큼 가격이 올랐죠. 지금은 11,000원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침 저녁으로 가격이 바뀌었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빵 한 조각을 사기 위해서 이 돈을 막 리어가에다가 막 전체를 싣고 막 가는 모습이 가장 상징적으로 보였던 어마어마한 물가 상승을 맛봤던 초인플레이션을 경험했던 그 시대가 되겠고요. 그리고 1922년에는요. 당시에 이 공업 지역이었었던 프랑스와 독일의 그 접견 지역 중에 하나 루르 지역을요. 프랑스가 차지하게 돼요. 점령을 해요. 그러니까 경제적인 혼란과 정부가 무능해 보였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에서 시대의 악마를 불러 일으켰습니다. 그가 누굽니까? 히틀러입니다. 히틀러는 당시에 독일의 그러한 상황을 가장 잘 이용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지금 힘드십니까? 왜 이런지 아세요? 우리에겐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적을 처벌하지 못해서 우리가 이렇게 힘들어졌던 것입니다. 우리 독일 제국이 언제 이렇게 찌그러져 있었습니까? 다시 저와 함께 부흥합시다. 이렇게 나왔던. 실제로 히틀러가 그렇게 연설을 잘했었다고 하더라고요. 자, 그런데 사실 히틀러 자체는 독일 출신이 아닙니다. 오스트리아 출신이에요. 그런데 독일의 총리, 총통까지 되는 바로 그러한 인물, 바로 히틀러였습니다. 히틀러가 했던 말은요, 나의 투쟁이라는 글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치즘 민족주의 국가는 인종을 모든 생활의 중심에 두어야 한다. 국가는 인종의 순수한 유지를 위해 배려해야 한다. 자기가 병약하고 결함이 있는데도 아이를 낳는 것은 다만 치욕일 뿐이며 오히려 아이를 낳는 일을 단념하는 것이 최고의 영예라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우리 국가사회주의자는 단호하게 우리들의 외교 정책 목표, 즉 독일 민족에 상응하는 영토를 이 지상에 확보하는 것을 고수해야 할 것이다. 특히 여기 약간 그 인종적인 개념이 나왔죠. 그래서 적을 만들어요. 그 적이 누굽니까? 유대인이죠. 유대인들을 학살하면서 저들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됐다라고 하면서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대면서 적을 만들고 본인의 지지했던 세력을 정치적으로 이용했던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히틀러는 나의 투쟁을 내세웠었고요. 그럼 게슈타포라는 이 정치 경찰입니다. 히틀러의 말을 잘 듣는 정치 경찰들. 자, 히틀러의 이러한 등장으로 인해서 1932년 나치당은 총선에서 승리하면서 바이마르 헌법을 정지시켜요. 그리고 1933년이 되면서 국제연맹을 탈퇴하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1934년에 총통, 선생님, 히틀러가 총리가 됐다는 얘기도 있고 총통이 됐다는 얘기도 있는데 총리는 언제 됩니까? 총리는요, 요때 돼요. 1933년에 히틀러가 총리가 돼요. 근데 이때 34년도에 당시 대통령이었던 힌덴부르크가 죽습니다. 그러니까 히틀러가 얘기하는 것이죠. 야, 저기 대통령 양반이 죽었는데 나 이제 대통령이랑 총리까지 합쳐서 같이 가는 건 어때? 라고 하면서 등장해요. 그래서 이때 히틀러가 총리가 되었던 요때를 나치당, 집권으로 봅니다. 요 기간을. 그래서 이 나치당의 집권은요, 1933년부터 45년까지입니다. 패망했던까지. 그래서 히틀러가 총리가 되었던 건 33년, 그 다음에 34년이 될 때, 당시에 대통령 자리와 총리 자리를 같이 합쳐서 총통에 취임하기도 했었고요. 35년이 되면서, 몰라! 우리 독일도 재무장 할 거야. 라고 하면서 재무장을 선언하면서 다시 과거의 그러한 이 아픔 속으로 많은 사람들을 밀어넣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 상태에서 에스파냐 내전, 우리가 흔히 말하는 스페인 내전이라는 게 터져요. 스페인에선 좌파 정권이었었던 인민전선이
이 정권을 장악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우파의 대표적인 인물이었었던 이 프랑코라는 인물이 반란을 일으켜요. 근데 이 히틀러와 무솔리니는 프랑코를 지원해 준다라는 명목으로 에스파냐 내전에 독일도 참전하고 이탈리아도 참전합니다. 이게 1936년의 이야기입니다. 스페인 내전이 1936년부터 39년까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스페인 내전, 우리가 흔히 말하는 에스파냐 내전을 뭐라고 평가하냐면 2차 세계대전의 최종 리허설이었다. 이렇게들 많은 사람들이 평가를 합니다. 자, 그 전에 사실은 이 이탈리아 같은 경우는 에티오피아를 침공하기도 했었어요. 1935년에. 그러니까 이거 순서로 따지자면 에티오피아 침공, 그 다음에 에스파냐 내전에 참전하고요. 그 다음에 알바니아까지 이탈리아가 점령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 에스파냐 내전, 스페인 내전에 참전하면서 많은 참상이 있었거든요. 이때 피카소가 그린 작품 중에 가장 유명한 작품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게르니카잖아요. 게르니카라는 지역을 독일군이 어마어마하게 폭격을 가하거든요. 그래서 당시의 참상과 전쟁의 이 아픔을 바로 이 피카소가 표현했던 바로 이 작품 피카소의 게르니카가 되겠습니다. 이게 에스파냐 내전을 비판하면서 피카소가 그렸던 것이 되겠고요. 자.